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은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여학과에 재직 중인 홍석준입니다. 저는 그 목포대학교에서 도서문화연구직 원장직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동남아시아 해양세계의 다양성과 복합성, 특히 이제 말라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의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동아시아 핵심적인 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섬과 바다의 세계에 대해서 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범위를 좀 넓혀서 동남아시아 해양세계의 다양성과 복합성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7세기의 국제무역항으로 유명했던 말라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섬과 내륙 그리고 바다와 내륙을 육지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중개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섬의 인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그 범위를 좀 넓혀서 동남아시아 해양세계의 문화적 다양성과 복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들어가는 말, 그리고 말라카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 특히 동아시아 해양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서의 말라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카의 내용은 말라카 항구 도시의 종교 모자이크. 그러니까 사실은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내용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 말레이시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말레이시아는 또 말레이시아의 그 관광 그 슬로건이 트룰리 아시아, 즉 진정한 아시아거든요. 진정한 아시아라고 하는 점에서 말레이시아는 다른 말로 아시아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의 축소판은 이 말레이시아고, 그 말레이시아의 축소판이 말라카라고 한다면 말라카를 통해서 우리는 아시아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 복합성 이런 측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말레인과 바바노니아 그리고 시티 문화라고 하는 문화적 혼종성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다양성과 복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섬과 바다 이런 것들을 동남아시아에서 연결하는 해양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라카가 관광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관광의 핵심에는 역사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맺은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오늘 살펴볼 그 말라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문화사회라는 거죠. 다문화사회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민족적 구성, 종족적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라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말레이인들과 화교, 여러분 화교를 많이 알고 있죠? 말레이시아의 화인 사회입니다. 화인이라고 하는 건 전문적인 용어고요.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화교 사회입니다. 화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 화교 사회의 다양성,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는 인도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약간의 그 통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6대 3대 1의 인구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레이계들이 한 60%, 그 다음에 한 30%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그 화교들이고요. 사실은 계속 인구가 좀 줄고 있어서 지금은 한 22%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 통계로서
지금 3,300만 명인데 전체 인구가 말레이시아가 그 중에서 한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2%에서 3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그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 국가에서 화교라고 하는 민족 집단이 거진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항상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계가 한 8% 내지 10%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랑 아슬리라고 하는 원주민으로 구성된 아주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구성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화는 아주 매우 다양하다. 이 다문화적인 특성,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말라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어렵고요. 동남아시아 해양 실크로드는 이런 다양한 민족적 구성이라든가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인 특성이 형성 변모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이를 특히 외래문화의 충돌, 즉 외래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자체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들을 이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인도로부터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인 요소는 수용을 하고요. 어떤 문화적인 요소는 배제시키고 또 어떤 문화적인 요소는 통합을 이루는 그런 식의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잘 작동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다문화 사회,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말라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말라카 도시 문화의 형성과 변화의 특성을 항구 도시의 다문화적 성격의 변화 과정에 적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 나와 있는데 이 쿠알라룸푸르가 이제 수도고요. 말라카 해협 굉장히 유명한 데죠. 그러니까 여기 멀라카라고 써 있는 거는 말라카를 영어식 표현하면 말라카고요. 말레이 표현으로 하면 멀라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시겠죠. 싱가포르가 있고 이게 전체가 서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반도입니다. 제가 사실은 문화유학자로서 필드워크를 했던 곳은 요 꽃다바루라고 하는 요 지역의 해안지대입니다. 요 지역을 통치하는 게 클란탄이라고 하는 데인데, 클란탄이라고 하는 데서 클란탄의 주도가 이제 꽃다바루거든요. 꽃다바루 지역에서 원래 필드워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말라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해양 실크로드의 지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말라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게 표기가 되고요. 말라카를 중개무역항으로 해서 전 세계에 특히 해양 실크로드가 만들어졌다. 해양 실크로드는 좀 낯선 측면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실크로드 하면은 사실은 비단길이라고 표현돼서 육상 실크로드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죠? 장안에서 베네치아까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까지, 또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죠. 베네치아에서 중국의 장안, 지금의 시안입니다. 서안이죠. 거기까지 이제 연결되는데, 사실 최근에는 우리 한반도까지, 특히 이제 경주까지 연결되는 그런 육상 실크로드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역사적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장안에서 베네치아까지, 베네치아에서 서안까지 이렇게 이제 알려졌던 육상 실크로드도 경주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돼서 전 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졌던, 특히 동양과 서양 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루트가 실크로드인데, 그 실크로드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게 이게 해양 실크로드, 예전에 이제 해상 실크로드라고 그랬는데 지금 해양 실크로드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신라 시대 때부터 해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데라서 이 전 세계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한반도도 그렇지만 특히 말라카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말레이시아 반도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인도, 그 다음에 홍해 지나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런 식의 루트가 개발됐고요. 여기 수마트라라든가 여기 말라카 해협이고, 요 지역이 자바해죠. 자바해를 이루어지고, 요 지역이 이제 인도양이잖아요. 인도양, 여기 태평양이고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이루어지지만 필리핀, 여기 대만, 타이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보르네오 섬, 그리고 여기 그 태국, 그 다음에 이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쪽이 다 연결되는 그런 식의 루트로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상 실크로드의 그 역사적인 교역 경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심에 그 말라카가 있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라카는 그 계절풍, 말라카 해협의 계절풍 몬순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몬순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랍 세계와 동남아시아,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대륙과 바다라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다를 매개체로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 해협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난 거죠. 특히 동양과 서양이 만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면에서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합적인 교류권이 형성된 곳이 해양 실크로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말라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말라카는 주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도양을 배경으로 장반 역사를 통해서 독특한 해양 문화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구와 항구가 네트워크로 이어졌기 때문에 거대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라카, 수마트라, 그리고 보르네오 왕국을 형성했고, 이 말라카와 수마트라, 보르네오 왕국, 그 수마트라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지역이죠. 이 자바를, 또 자바섬도 있고요. 이거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섬이라고 해서 고립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말라카와 말라카 해협이 있었다. 그래서 섬과 섬, 항구와 항구, 또는 항구의 해안과 강을 통해서 내륙의 육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해역의 세계를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카 초기 역사를 보면요, 이런 말라카 도시문화의 형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입니다. 이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인구도 현재 인구 한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역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역사, 문화, 그리고 특히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그런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를 형성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카라는 이름은 여러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설로 이제 많이 알려지는 게 한 권의 나무의 이름을 땄다라고 하는 명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1396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탈출해서, 당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했던 파라베스와라라고 하는 왕자가 이게 도주를 해서 이게 말라카 해협을 걷는 거죠. 그 수마트라에서 말레이시아 반도로 이제 넘어오면서 말라카 지역에서 쉬게 되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어떤 큰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재기를 꿈꾸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때 그 밑에서 잤던, 자기에게 휴식을 줬던 나무가 말라카라는 나무에서 그때 그 지역을, 파라메스와라가 머물고 있던 지역을 말라카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라카의 역사적 배경은 17세기 네덜란드에 의해서 점령됐고, 이게 사실 말라카는 이렇게 풍부한 자원과 여러 가지 의미,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구 열강의 침략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구 열강이 탐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됐던 그런 과정에서 말라카를 중심으로 말레이 반도에서 무역 활동이 전개됐고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구 열강의 하나의 식민 지배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 2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레이 반도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이루어왔고요. 말레이 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하에 다양한 민족 집단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해서 결국 식민 지배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런 식민 지배의 결과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6대 3대 1의 민족 집단의, 종족 집단의 구성이 만들어졌다.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 집단끼리 서로 교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당신들은 화교다, 당신들은
인도계다, 당신들은 말레이계다, 이렇게 구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18세기 말이 되면 영국이 또 말레이 반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 이런 다양한 그 서구의 열강들이 탐을 내는 그런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가장 오래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당시에 아랍인은 수는 적었지만 말레이 반도의 정치, 행정, 종교들 측면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영국은 상업적으로는 아랍과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영국의 입장을 위협하는 그런 식의 가능성 있는 존재로 아랍을 경계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계하면서도 도움을 서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레이 반도를 중심으로 수마트라, 자바, 그리고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바닷길의 네트워크는 말라카의 새로운 문화 변동을 예고했고, 항구 도시로서의 말라카가 이제 아랍, 인도 상인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자신의 문화적 환경에 맞게 변조, 자생적인 문화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동과 교류가 갖는 이런 움직임과 고요함, 이런 동과 정의 서로 다른 성질이 공존과 교류의 역동성을 낳았죠. 그런 과정에서 이동과 교류의 상호적 작용이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문화와 문명이 탄생하고 발전과 변모를 거듭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닷길을 이용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교통, 물자, 화폐, 종교 등이 하나가 된 그런 해상 네트워크, 즉 넓은 의미의 해상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라카의 항구도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문화적 다양성이지만, 문화적 다양성 중에 하나의 사례로 종교를 예를 들면 종교가 하나의 모자이크 형식으로 쫙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족적 구성으로는 말레이계, 그리고 화교, 그리고 이제 인도계, 이게 대표적인 이제 세 종족 집단이 있는데, 이 종족 집단이 각각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말레이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이고요. 그 다음에 화교들은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제 불교, 도교, 그러면 기독교, 이런 식의, 이제 기독교는 최근에 이후에 초창기부터 이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도계는 여러분 보통 인도계다 그러면 이제 힌두교로 떠올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힌두교가 이제 많이 있지만, 힌두교도만큼 또 거의 비슷한 규모로 있는 게 이제 인도계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슬림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는 힌두교도지만 절반 정도는 무슬림이다. 인도계 무슬림이다.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힌두교랑 무슬림의, 물론 말레이계 무슬림하고 다르죠. 그런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종교가 같이 어우러져서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특성을 보유하면서도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는, 그런 다른 종교와 갈등, 대립하기보다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아주 묘한 문화가 만들어졌다, 말라카 내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라카는 1511년 포르투갈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어서 그 후 약 300년간 서구 열강의 식민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서구의 식민지 정책은 말라카를 다민족 사회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라카 강의 모습인데요. 이건 좀 옛날 사진입니다. 말라카 강의, 지금은 현재 이제 뒤에 보시면 말라카 강 크루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렇게 말라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 말라카 강인데, 이 말라카 강을 통해서 다양한 문물과 문화가 교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말레이인들의 이슬람, 그리고 화교들의 불교, 도교, 기독교, 그리고 타밀인, 사실은 인도계통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인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타밀나두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이 건너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타밀인입니다. 타밀 사람들인데, 그들의 힌두교, 그리고 이제 그들 속에서 또 이슬람, 그런 걸 포함하는 다양한 종교의 총집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조화 또는 대립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말라카의 문화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출신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집결하는 이런 그 말라카 같은 항구 도시에서 항구 도시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합하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동원하고자 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술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이제 말레이계의 어떤 이슬람, 그리고 화이들의 어떤 그 불교와 도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제 인도 계통의 시티 문화라고 얘기되는 그런 그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힌두교도와 이제 무슬림과의 어떤 공존,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말씀드리면, 말라카는 그 중요한 특성이 말레이계에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이제 술타네이트, 즉 술탄제라고 하는 건데, 말라카에서의 그 지배자, 종교 지도자, 당시 이제 정치 지도자는 술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술탄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이념적인 어떤 그 배경으로 작동했던 게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 술탄제와 더 만나면서 하나의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술탄제로서 제도화되는 가장 그런 것이 최초로 이루어진 데가 말라카예요. 그러니까 말레이 특히 이슬람 문화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화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차이나타운으로 대표되는데, 차이나타운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데가 말라카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말라카는 말레이시아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진 가장 최초의 정착지다. 그러니까 화교들이 가장 먼저 정착해서 자신의 그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시켰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인도계, 타밀 지역에서 건너온 인도계 사람들이 말라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또 만들어낸 것도 이 말라카다. 그러니까 말라카는 말레이계, 화교, 그리고 인도계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문화의 고향이랄까요? 문화의 어떤 굉장히 지금 원형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 가장 중요한 그 말레이시아를 구성하는 각 민족 집단, 종족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화의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된 동남아시아의 해역 세계에서 이슬람은 융성이 되고 있고, 그 전형적인 예가 그 조화의 거리에 나타납니다. 각 민족 집단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해서 말라카 도시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라카 화인들의 대표적인 사원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운탱 사원이고요. 이게 불교 사원이거든요. 이게 도교적 색채를 갖고 있는데, 불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우리말로는 청운정인데, 이제 말레이어로 채운탱이라고 이제 발음이 됩니다. 채운탱 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을, 최초의 이슬람 사원, 말라카의 최초 이슬람 사원이 깜풍클링 사원이에요. 마스짓 깜풍클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스짓은 영어로 얘기하면 모스크죠. 이슬람 사원을 가리키는 아랍어입니다. 마스짓 깜풍클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도 말라카다. 그리고 힌두 사원,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힌두교를 대표하는 사원과 깜풍클링 사원이랑 같은 이슬람 사원, 그 다음에 화교들의 사원, 불교 사원인 채운탱, 이게 같이 존재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요 사례가 이제 차이나타운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이제 음력설인데, 이 음력설을 갖다 기념하는 이런 식의 잔치를 말라카 전체에서 화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기념해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화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불교, 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말라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구 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와 정착의 역동성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를 나름대로 논리와 원칙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독특한 문화적 변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구 도시는 그래서 섬과 바다와 육지가 같이 만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다채로운 문화를 갖다 구성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의 수용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과 복합성의 문화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항구도시라고 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개 무역항이었으니까 국제적인 중개 무역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말라카입니다.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문화적 조화와 통합을 이뤄낸 도시로 유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루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라카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그 관광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나절 이렇게 쭉 다니면서 말라카의 그 역사와 문화를 소개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19로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게 코로나19가 진정돼서 가보시게 되면 이런 그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말라카의 현재를,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화적 혼종성, 컬처럴 하이브리디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사실 말라카 문화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게 혼합 문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뻐러나칸으로 대표되는데, 이 아낙이라고 하는 것은 후예들, 뭐 자손, 아들 이런 뜻이고, 아들, 딸 이런 뜻인데요. 뻐러나칸이라고 하는 그 말레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혼종의 문화, 그 혼합의 문화죠. 이게 바바 화인이라고도 이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인들이 이 말레이시아 땅에 오게 된 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주석광산이 개발되면서였어요. 주석광산이 개발되면서 중국 남부 지역에 당시 있었던 광동성 출신, 그 다음에 복권성 출신, 그 다음에 조주 출신, 그 다음에 그 해남도 출신, 그리고 그 중원에서 이제 그 중원을 누비던 그 객가라고 얘기하는, 하카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동어로는 그 하카, 또 그 보통화로는 그 커지아라고 발음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와가지고 그 생활하게 되는데, 주석광산이 개발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중국 남부에 있던 사람들이 쿨리로 와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그 살아갔는데, 그런 식의 이 대거 이주한 그런 화인들은 여기 와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니까 그 여성들을, 원주민 여성들, 특히 말레이인들 여성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인과 말레이인들 여성들이 결혼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이제 뻐러나칸이라고 얘기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남부 문화도 아니고 말레이 문화도 아닌 것들이 그 적절하게 결합돼서 형성된 그런 식의 뻐러나칸 문화가 형성되고요. 요거는 이제 바바누냐 이렇게 표기가 또 됩니다. 포르투갈인과 그 말레이 혈통이 또 상호 혼합된 유럽인들도 존재하게 됐고요. 이게 포르투갈 후예들이라고 이제 지금 칭해지는 사람들인데, 나름 거주 지역을 형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말레이인과 말레이 반도 출신 말레이인들이 통혼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이 뻐러나칸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그 말라카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도인 바바, 또 말라카 시티의 문화, 그 다음에 인도인과 말레이인들 출신 조상들이 통혼을 통해서 이루어낸 흥미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진 거죠. 인도 무슬림들의 문화가 만들어졌다. 힌두교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그 말라카 자체의 원주민 문화하고 결합이 되면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채문탱 상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의 그 의미들이 바바누냐라고 하는 문화로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말라카의 말레이 문화는 이런 식의 문제에 현대 말레이 문화의 근본 토대를 제공했고, 이건 아까 술탄제로 대표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말레이 문화 또는 말레이 정체성은 고정되거나 동질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교섭이 가능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우리가 바다를 떠올릴 때 의미하고 연결될 수 있다.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중개무역을 담당하는 항구도시로서의 특성이 가미되어 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된 도시로 성장 발전하게 된 것이 말라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당시에 84개의 언어가, 국제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던 곳이 말라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문화 사회로서의 항구도시 말라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해양 세계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말라카 사례를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말라카에서는 그런 외래 문화의 다양한 수용과 배제, 그리고 통합,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양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은 말라카를 동남아시아에서 무역의 거점으로 활용했던 그런 역사를 갖게 했고요.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됐습니다. 항구 도시의 기반을 두고 구축된 말라카 왕조가 있는데요. 킹덤 오브 말라카라고, 말라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레이 세계의 원형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이건 술탄제로 대표된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동서문명의 교차로 해서 말라카는 중개무역항으로 성장하면서 독자적이면서도 고유한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항구 도시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륙과 바다와 섬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에 둘러싸인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다문화 간의 조화가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 조화의 거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이나타운과 그 다음에 말레이계 이슬람을 보존한 무슬림들, 그 다음에 힌두교도를 특징 짓는 인도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충돌하고 대립하는 거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식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런 식의 그 다양성이라는 것들을 보존하면서 자기네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다민족이면서도 특성과 그런 의미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말레이인, 화인, 인도인, 그리고 토착 원주민, 그리고 식민 모국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서양인들의 후예들이 서로 다양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형성, 변모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초기에 이런 말레이시아의 역사도시 또는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말라카의 위상은 현재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와 말라카 주정부의 관광산업의 확대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말라카는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판매하는 그런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08년도에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특히나 도시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당시에 말라카와 페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리지 못했지만 말라카의 특성을 거의 활성화시킨 데가 페낭이거든요. 페낭의 조지타운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도시문화, 이것은 말라카 문화와 더불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해양세계의 다양성과 복합성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